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경망의 이제 오차 역전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을 조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왼쪽 그림과 같이 입력층, 인닉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입력층의 출력과 이제 인닉층으로 가는 가중치들이 곱해지고 편향이 더해져서 이제 그 가중 입력으로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워줌으로써 이제 인공신경망의 포워드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제로 내주었던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인풋으로 O라는 그런 그림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이제 O라고 인식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 이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두 개의 노드고 O가 맞다 아니다로 분류되는 그런 인공신경망 모델이라면 이렇게 첫 번째 노드에 1, 0이 들어갔을 1 그리고 두 번째 노드에는 0이 나왔을 때 O라고 인식을 하고, 반대로 0, 1이라고 나왔을 때는 O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 이제 이진 분류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인공신경망을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인풋에 대한 이제 아웃풋을 잘 예측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파라미터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웨이트 가중치와 바이어스 편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4 x 3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이고, 0과 1을 이제 분류해주는 그런 인공신경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에 해당하는 그림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노드가 이제 0에 해당하는 노드로서 출력층이 1이 나오면 좋은 것이고, 이제 1이 들어갔을 때는 두 번째 노드에 1이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이 들어갔을 때 이제 입력층을 거치고 세 개의 이제 세 개의 노드의 이 은닉층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으로 포워드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예측값이 이제 0.4와 0.6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인 이제 1과 0이 정답이 되어야 하는데, 0.5보다 작은 예측값이 이제 0.5보다 큰 예측값이 이제 1에 해당하는 노드이므로, 이제 이 인공신경망은 이 0이라는 그림에 대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1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망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겠고,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이 예측값을 정답값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좋은 인공신경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조금 해보면 이제 정답을 이제 타겟이라고 해서 T1, T2라고 둘 것이고요. 그 예측값을 이제 Y1, Y2라고 이제 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답과 예측값의 오차를 줄이게 학습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처음 생각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수식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C라고 표현을 하고, C 혹은 뭐 L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C를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며, 어, 그 수식은 이제 정답에서 예측값을 뺀 제곱에 이제 제곱을 이제 노드별로 다 더해준 후에 이제 그거를 평균 취해준 값을 이제 C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를 살펴보면은 예측값과 정답값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코스트 펑션을 MSE, Mean Squared Error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면 예측값과 정답값의 차이를 줄이기로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파라미터들을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답변은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이제 경사강법에 대해서 경사강법을 사용해서 할 것인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y는 x제곱 형태의 그런 그림의 초기값이 이제 왼쪽과 같은 맨 왼쪽에 있는 x점 하나가 찍혔을 때 그 기울기를 활용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점점점 이제 y가 최소가 되는 x 값을 찾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경사항법의 수식은 기존의 xi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xi가 있을 때 xi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학습률이고 그에 대한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해줌으로써 그 다음 xi 플러스 1번지 x 값을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왼쪽과 같은 그림의 신경망을 학습을 시킬 때 학습시켜야 될 파라미터의 총 개수는 이제 w는 이제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는 개수는 9개,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웨이트는 6개, 이렇게 해서 총 15개의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며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은닉층 노드에 3개, 출력층에 2개, 은닉층의 3개의 노드에 대한 3개의 값, 그리고 출력층의 2개의 노드에 대한 2개의 값. 그래서 총 5개의 바이어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사항법을 사용해서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파라미터, 즉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학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에서 출력층의 첫 번째 노드로 가는 이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경사항법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W 이제 1112는 이제 W1112 그 전 값 W1112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러닝 레이트가 되는 것이고, 기울기는 이제 저희가 코스트 펑션에 대한 이제 W에 대한 기울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DC 이제 DW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W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는 이제 T1 마이너스 Y1의 제곱 더하기 T2 마이너스 Y2의 제곱 합세 이제 평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Y1은 Z21의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함으로써 이제 나오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 Z 값은 이제 그 전 은닉층의 출력과 웨이트들을 각각 곱해서 더한 후에 바이어스까지 더해준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 결론은 이제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리베이티브 체인 룰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미분 연쇄 법칙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DCDW를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DCDW를 DCDY, DCDZ, DZDW 이렇게 해서 3개의 기울기 곱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DCDY를 구하면은 이제 C에 대해서 Y1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Y1 마이너스 T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Y1, DZ21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시그모이드 함수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dy 이제 그 밑에 위첨자와 아래 첨자 숫자를 조금 생략을 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dy dz는 시그모이드 함수인 저 이제 문자를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소문자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z 곱하기 1마이너스 시그마 z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z는
이제 그 전 은닉층의 출력과 웨이트들이 곱해지는데, 저희는 이제 웨이트의, 그러니까 첫 번째 은닉층에서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에서 출력층의 첫 번째 노드로 가는 웨이트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것은 이제 그냥 뭐 AX는 B에 대한 미분이 되겠고, 그것에 대한 결과값은 이제 A11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다 곱해주면은 결론적으로 DCDW는 이렇게 DCDY 곱하기 DCDY 곱하기 DZDW가 결론적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워드 과정에는 입력층의 숫자를 넣어 주었을 것이고, 그 숫자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와 그리고 그 가중 입력 Z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운 A 값, 그러니까 은닉중의 출력 값이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DCDW가 하나의 숫자로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경사항법 시식에 넣으면 이제 기울기에 의해서 이제 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셋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그런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에 이제 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이제 그 숫자 값을 다 저장 못하고 이제 메모리가 넘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니 배치라는 것을 사용해서 미니 배치로 이제 데이터셋을 나눠서,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주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세 가지인데요. 에포크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횟수고, 두 번째 이제 배치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미니 배치의 크기를 이제 저희는 배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터레이션은 원 에폭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미니 배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시를 조금 제가 들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1000으로 했고 에폭을 1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터레이션은 총 1에폭당 이터레이션은 100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에폭을 이제 10번을 하게 되면은 총 10,000번의 이터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은 1에폭이고요. 1에폭이고, 이제 10에폭에 관한 10에폭일 경우에는 이터레이션이 1000번이 되는 것이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도 1000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만약 배치 사이즈 없이 한 번에 데이터를 넣었을 경우에는 1회복당 파라미터의 업데이트가 한 번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 실수를 했네요. 이게 맞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제 데이터셋이 10,000개고 배치 사이즈가 100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열등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폭당 이제 이터레이션은 이제 10번이 되는 것이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도 10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의 폭이 되니까 이터레이션도 100이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도 100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것은 에폭당 한 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션당 이제 한 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왼쪽에 있는 여기 이 웨이트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텀 더하기 어떤 텀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왼쪽 그림과 같은
파라미터가 저희가 총 웨이트가 15개 있었고 바이어스가 5개 있었는데 그 파라미터를 어, 다 그 파라미터에 대한 기울기를 모두 구하게 되면은 그 총 몇 번의 미분이 필요한가가 두 번째 질문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이 파라미터가 아주 작은 겁니다. 15개면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미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이제 세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